레이저 리프팅을 하더라도 아예 효과를 못 봤거든요. 효과가 1년, 2년 간다고 했는데 효과가 너무 빨리 떨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를 겪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오히려 한쪽만 더 심하게 처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근육 운동 이거를 해주면은 밑으로 내리는 근육이 미양이 되니까 턱선이 살아나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걸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싹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예전에는 피부과 시술 하면은 보톡스 필러 정도만 떠올랐는데 근데 요즘에는 피부에 관심이 없더라도 울세라 써마지 요 정도는 들어봤거든요. 맞아요. 완전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사람들이 주사 공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사로 찔러서 넣는다고 하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하고 돌리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침습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사 공포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더 선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운타임이에요. 얼마나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걸 받았을 때 티가 덜 났으면 좋겠어요. 티가 안 났는데 좋아지는 거, 이런 거를 요즘에 선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프팅이라고 하는 레이저로 이제 속하는 울세라 써마지가 많이 알려지고 많이 쓰여지는 거죠. 근데 왜 리프팅 레이저 중에 울세라 써마지가 들어있나요? 왜 그러냐면요, 울세라라고 하는 거는 하이프라고 하는 초음파 계열이에요. 그래서 초음파 계열의 이제 원족격이기 때문에 유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써마지라고 하는 거는 MRF라고 해가지고요, 고주파, 그래서 고주파 계열의 원족격이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이 이제 병원에 계실 때 리프팅 레이저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나요? 가장 많죠. 근데 이제 본인들이 어떠한 시술을 받을지 명확하게 알고 오시는 분들은 드물어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하니까 이거 받으면은 좋아지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술을 받았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 또는 효과가 1년, 2년 간다고 했는데 효과가 너무 빨리 떨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를 겪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리프팅 레이저는 노화를 막을 수 없는 건가요? 막는다는 표현은 좀 애매할 것 같고요. 늦추는데 도울 수 있죠. 올바로 받았을 때만. 그래서 왜 제가 이제 그런 효과를 내고 효과를 왜 못 받은 분들 왜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부터 차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세라라고 하는 거는 초음파거든요. 이 초음파가 뭐냐면 이렇게 도자가 있어요. 그럼 팁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이 도자 안에서 초음파를 모아가지고 집속 초음파 여기 안쪽에 에너지를 넣는 거죠. 그런데 얘는 직접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피부가 이렇게 전층이 있으면은 딱 정확한 그 깊이 안에만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보통 우리가 보게 됐을 때 1.5mm 그리고 3.0mm 그리고 4.5mm 이런 방식으로 이 정확한 깊이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집속이 되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보통 60에서 70도까지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죠.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내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열로써. 그 목적으로 이제 쓰이는 게 보통 우리가 하이프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울세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써마지인데, 써마지는 고주파예요. 그럼 고주파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써마지는 보통 이렇게 핸드피스가 있고 옆에 팁을 이렇게 딱 껴가지고 얼굴에 밀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등 쪽에다가 요런 판을 붙여요. 기계랑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이것도 여기 기계에 연결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고주파는 전기의 흐름을 이용해서 열을 내는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는 거예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흐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드라이기를 화장실에서 왜 쓰면 안 돼요? 물이 젖어 있어서 그렇잖아요. 물이 젖는데 전류는 흘러요. 그러면 우리가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요, 표피, 진피, 이제 여기 지방, 그리고 여기 이제 근육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표피는 수분이 거의 없어요. 여기 수분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지방, 수분 거의 없어요. 근육층, 수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주파가 흐르면요, 대부분의 열이 이 진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피를 열을 주는데 보통 한 45도 정도까지 올라가요. 약간 데피는 정도예요. 얘는 이제 단백질 변성까지 유발할 수 없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가 아무래도 얘보다는 좀 약하고, 대신 약간의 열을 줘서 콜라겐을 재생성시켜주는, 재생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전류를 흘려보내서 살짝 데우는 느낌. 맞아. 얘는 이제 약불로 데우는 느낌이고, 얘는 강한 불로 지져버리는 거죠. 얘는 전류가 아닌 거. 전류가 아니에요. 초음파 같은 경우에 이제 음파죠. 음파를 집중을 시켜가지고 열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효과를 못 봤다거나 아니면 노화에 근본적으로 작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건가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방금 이 층들을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나 몸이나 여러 개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을 이제 올린다고 했을 때 밑에 층부터 쌓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진피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진피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노화는 일어날 때요, 진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화는 다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뼈, 지지해주는 기초예요. 뼈는 사실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로 따지면은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이제 철근 기둥 세우잖아요. 그 철근 기둥이에요, 뼈는. 예를 들면 이 뼈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 살이 여기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이 코가 있으니까 여기 살이 여기 걸쳐져 있는 거고 이마뼈가 있으니까 여기 걸쳐져 있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 이 뼈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들면 코 내려오잖아요. 잡아주는 게 약해져서 그래요. 볼륨이 떨어지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근육이에요. 근육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간중간 다리를 이어주는 애들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 사이사이를. 근데 근육도요, 나이가 들면 늙어요. 근데 얘는 나이가 들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크기도 줄고요, 생기는 능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근육 자체도 많이 줄어듭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지금 앞서 말한 것들은요, 요 두 개는 절대 못 건드려요. 요게 좀 이제 약간 핵심이고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두 개가 이미 무너지신 분들은 리프팅을 해도 효과가 없을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효과가 없거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위에는 지방인데 이 사이에 근막이라는 게 있어요. 근막이 뭐냐면은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에요. 그래서 이 근막을 건드려주는 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울세라 같은 하이프. 그래서 우리가 왜 4.5를 계속 강조를 하느냐, 이 4.5mm가 그 근막에 좀 가까운 깊이예요. 물론 얼굴의 부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동일하진 않지만 4.5mm의 근막에 위치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막을 이제 당겨주면서 근육을 같이 자극해 보려고 하지만 실제로 근육이 자극되는 거 아니고 근막에 있는 탄력 섬유를 데워가지고 콜라겐을 만들어서 좀 탄탄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 있지만 지방에는 사실 많은 양의 콜라겐이 없기 때문에 지방 사이사이에 있는 알갱이가 있거든요, 세포가. 그럼 여기 사이사이에 섬유들이 있어요, 막들이. 요것도 좀 이제 탄력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고주파로는 효과가 약하고 초음파 중에서 3.0mm 정도 깊이, 아까 근막보다 좀 더 높은 위치로 자극을 해주면서 잡아줘요. 근데 요건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로 이제 어떤 목적으로 쓰냐면은 볼륨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지방의 크기를 좀 줄여가지고 볼륨에 많은 거를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실제로 리프팅의 효과로는 지방층으로는 많이 안 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바로 진피. 이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리프팅 내지는요, 진피 다 건드려요. 그래서 콜라겐을 되게 많은 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피를 많이 이제 강조를 하는 거고, 진피를 탁 하고 잡아줬을 때 그 효과가 조금 즉각적으로 탁 나타나는 그 느낌을 되게 강하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피를 많이 건드는 거예요. 나이 들면 진피가 어떻게 되나요? 진피가요, 점점 감소해요, 두께가. 콜라겐을 잃으니까. 그리고 배열도 막 틀려요. 그러니까 진피가 허물어지니까 피부가 이렇게 탱탱한 느낌이 훅 없어지는 거예요. 탄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탱 놓으면은 애기들은요 바로 돌아오는데 나이 드시면요 바로 안 돌아옵니다. 그게 진피가 줄어들어서 그래요. 아, 어쩐지 저도 자고 일어나면 베개 자국이 오래 가서 그게 바로 진피의 콜라겐이 줄어서 그래요. 그래서 진피의 콜라겐을 우리가 채워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표피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화장품만으로도 어느 정도 얘를 관리 잡아줄 수가 있고, 얘는 콜라겐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레이저 리프팅이나 이런 거보다는요, 화장품 계열의 제품들로 충분히 회복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건드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은 표피에서 주의할 점은 뭘까요? 표피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얘는요 보호막이에요. 건물을 다 우리가 지었잖아요. 지방진피는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 씌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콘크리트만 씌운다고 건물 완성되나요? 아니죠. 그러면은 비 오면 어떡해요? 그대로 뚫리죠. 그렇기 때문에 외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표피란 그게 표피예요. 그래서 외부 물질로부터 차단, 수분이 잘 머금을 수 있게끔 빠져나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우리의 보호막이에요. 그래서 지붕 같은 거기 때문에 표피도 너무 자극을 주면은 표피가 사라지겠죠.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건물이 쉽게 무너지겠죠. 그래서 피부가 다 뭉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피는 많이 건들면 안 된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 근육과 뼈의 부족한 부분을 안 채워놨기 때문에 레이저 리프팅을 많이 하더라도 이 두 개가 많이 빠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없거나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전체적으로 다 건드려 주는 게 효과가 좋은 방법이고, 사람마다 어느 부분이 더 많이 빠졌냐는 정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얼굴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보수 공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는 이만큼 빠졌어요. 그리고 얘는 이만큼 빠졌어요. 얘는 이만큼만 빠졌어요. 얘는 이만큼 빠졌어요. 그럼 여기에 더 집중을 해야겠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보수 공사를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보수가 필요한지를 맞춰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집에서 이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어느 부위가 부족한지. 이거는 사실 정밀하게 이제 진단을 받아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진단하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이걸 집에서 조금씩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러면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예방법 알려주시죠. 홈케어는 일단 첫 번째는, 표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을 발라가지고 보호하거나 자극을 너무 많이 안 주는 것 많이 하잖아요. 가보자. 이 가보자가 바로 표피를 보호하는 거예요. 가볍게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 이 세 가지를 잘 하는 것 자체가 표피를 보호하는 거고, 그 다음 진피는 아까 말씀드린 레이저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육은 우리가 집에서 많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근육 운동하면은 늘어나죠. 스트레칭 하면은 풀리죠. 그걸 똑같이 얼굴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얼굴 근육에서 탄력
탄력을 담당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얼굴을 보면은 여기 위에 중안면을 담당하는 광대 근육이 있어요. 사실 이 근육도 4개 정도 근육이 있는데 보통 제일 핵심적인 거는 이 광대에 올린 근육. 그럼 우리가 웃을 때 이렇게 울으면은 얼굴이 이렇게 탁 올라가면서 볼이 빵빵해지고 얼굴이 젊어 보여요. 그 근육이에요. 그 근육이 나이가 들면은 약해지고 처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근육을 우리가 탱탱하게 만들어주면은 얘가 올라오겠죠. 이걸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미소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 눈가 주름 생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세게. 그리고 해주면요, 여기 R입니다. 이런 거를 한 3분에서 5분씩 매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근육이 다시 탱탱해지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자주 웃는 것도 좋은 거예요? 웃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웃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더 좋은 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헬스할 때 10분 운동하고 어디 밖에 나갔다 왔다가 다시 와서 10분 운동하고 하지 않잖아요. 한번 할 때 빡세게 하고 제대로 휴식하잖아요. 근육이 지칠 만큼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근육은 손상을 받아야지 새로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시간을 잡고 근육이 약간 아릴 정도까지 매일 3분에서 5분 정도 저녁에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목 근육이에요. 얘는 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완을 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목 근육이 어디서부터 있냐면은 여기 턱선 끝 있죠. 여기 턱선 끝에서부터 여기 목까지 이어져요. 되게 크네요. 네, 되게 커요. 그래서 목 근육은 어떤 역할을 하면요, 잡아 당깁니다. 밑으로.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밑으로 흘러내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힘을 쭉 해서 입도 꾹 다물어요. 이거 여기서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풀어줘요. 대신 로션 같은 거 발라서 살살 이렇게 풀어줘요.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올려주고 옆으로 좀 돌린 다음에 여기에 당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여기 당기는 분이 있어요. 여기 쭉 입을 다물면요, 근육이 촥 올라와요. 그래서 이완을 시켜주면은 밑으로 내리는 근육이 위완이 되니까 턱선이 살아나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걸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고,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한 개 더 있어요. 뭐냐면은 턱끝 근육이에요. 여기 턱끝 근육하고 여기 턱 근육이 있거든요. 얘가 하는 느낌이 밑에 내리는 근육이, 밑에 내리는 근육에서 얘도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고요, 턱끝을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 밑으로 잡아 끄는 근육들을요, 하루에 3분 이런 식으로 운동 플러스 이완을 시켜주면은 얼굴로 잡아 끌어내리는 근육들을 이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올리는 근육은 강화시키고 내리는 근육은 약화시키는 느낌인 겁니다.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고치면 좋을 뭐 생활 습관. 일단은 고치면 좋은 가장 첫 번째는요, 요즘에 이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숙이는 거. 이게 숙인 채로 핸드폰 하죠. 그러면 여기 목이 더 조여진 채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자세로 있으면요, 덜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까 가보자 잘하는 거, 가볍게 세안, 모습, 그 다음에 자에서 차단. 그래서 원천적으로 노화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을 막아주는 거.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뭐냐면은 잘 때도 너무 한쪽으로만 누워서 자는 건 좀 피하는 게 좋아요. 눌리거든요. 그럼 눌리게 되면은 그것 또한 이제 접히기 때문에 안면 비대칭이나 한쪽만 더 심하게 처질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증가되는 효과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홈케어라면요, 분명히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헬스장 끊는다고 바로 살 빠지나요? 안 빠져요. 바로 근육 생기나요? 안 생겨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못 버티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술들을 추가를 해줘서 1년 걸릴 거를 반년으로 줄이고 6개월 걸릴 거를 3개월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술이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술 같은 게 있을까요?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레이저 리프팅 했잖아요. 걔도 일단은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진피, 근막 이런 거를 자극을 시킬 수 있잖아요. 다만 울세라 써마지를 하는데 비싸요. 꼭 울세라 써마지 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울세라가 아까 초음파, 그다음 써마지가 고주파라고 했잖아요. 그 계열의 다른 장비를 하면 됩니다. 좀 저렴한. 그러면은 효과 비슷하게 낼 수 있어요. 굳이 너무 비싸게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약간 재료를 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콜라겐을 만드는 공장의 역할도 약해져요. 그래서 콜라겐 공장을 깨우는 이제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하게 말해서는 콜라겐 부스터를 같이 해주는 거죠. 콜라겐 부스터에는 이제 PLLA나 PDLLA, PCL, PDO 여러 가지 성분들이 다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각 효과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는 게 좋고, 여기에 플러스 한 게 뭐가 있냐면은 잼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잼버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스프링 타입으로 되어 있는 실이에요. PDO라고 하는 콜라겐 부스터 있잖아요. 그거의 효과를 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자연스럽게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콜라겐은 이 실의 표면에서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표면적이 넓어야 돼요. 근데 보통 당기는 실은 이런 식으로 갈고리가 달려있는 실을 쓰거든요. 근데 이 갈고리가 달려있는 실 표면적은 그만큼이 안 나와요. 근데 스프링은요, 예를 들면 6cm 정도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일반 코그 실은 6cm가 끝이에요. 근데 얘는 스프링이 있잖아요. 이 스프링을 쫙 피면요 40cm 정도 길이가 나와요. 이만큼이 여기에 압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3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120cm가 들어가는 거예요. 1.2m가. 그러니까 당연히 콜라겐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즉각적인 효과도 주고 콜라겐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갈고리가 없기 때문에 안 아픕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요 요걸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뭐냐면은 보톡스 무조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보톡스는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술 중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만약에 싫다면은 완벽하게 옛날로 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간편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해주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이제 설명해주신 여러 시술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받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 저희 지갑사장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진짜 최적의 조합만 딱 짜주신다면 어떻게 짜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본적으로 보톡스는 무조건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사실 가격도 별로 안 비싸요. 그래서 보톡스는 그냥 기본으로 무조건 넣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 것들을 중에서 고주파랑 콜라겐 부스터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초음파 대신 고주파를 썼냐면요, 어찌됐든 이제 피부를 잡아줄 수 있는 거는 고주파가 좀 더 좋아요. 초음파보다 좀 더 넓게 그 에너지를 많이 고르게 분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좋고, 콜라겐 부스터를 같이 해줘야지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어가지고 요 3개 조합을 저는 가장 추천드려요. 누구나 효과를 볼 수 있는 조합이에요. 다만 요걸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홈케어, 집에서 이제 가보자, 근육 운동 이거를 병행을 해주면은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노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정확하게 어떤 것 때문에 발생하는지에서 먼저 알아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모른 채로 레이저 리프팅을 했을 때 우리가 효과를 잘 못 받고 또는 오래 유지되지 않는 거를 많이들 경험하셨을 텐데, 이제는 우리가 그 이유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줄이기 위해서는 홈케어를 충분히 잘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져서 기간을 좀 줄이고 싶은 분들은 시술을 같이 병행을 해준다면 노화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옆에 분이 늙었다고 생각되시면 꼭 이 영상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타 의사 박영진이었습니다.